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로 적발이 되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관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실제 단속도 되고 수사와 처벌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매매로 단속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피의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상황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형법상으로 음행 매개죄가 있고 실제로는 이제 특별법이 다 적용이 되는데 성매매 처벌법이랑 아청법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구분은 이제 상대방이 성인이냐 아니냐 미성년자냐 이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청법에서는 이게 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 범죄로 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도 되고 신상 공개도 될 수 있고 취업 제한 뭐 여러 가지 보안 처분도 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성인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보통 약칭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처벌 수위는 좀 낮습니다. 징역 1년 이하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 성매매가 뭐냐 좀 정의를 드리자면 대가를 전제로 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대가라고 한다면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을 하고, 또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행위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뭐 연인 사이에 어떤 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교제의 대가로 돈을 주고 고민을 해서 교제를 했다, 이런 스폰서 관계, 이럴 때는 성매매법이 적용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 연예인 사건에서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돈만 주면 누구든 상관없이 성관계를 한다, 이런 관계가 이제 성매매 대가성 있는 성매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난 누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서 돈을 약속하고 교제를 했다, 성관계를 했다, 이렇다면 이런 스폰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성매매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또 성행위라고 한다면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도 좀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매매는 현행법상 이제 남성, 여성, 그리고 또 알선자까지 모두 3자가 모두 처벌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선자가 가장 처벌 수위가 중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인 대상 성매매라고 한다면 알선자가 없이 단순하게 성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기업형으로 알선자가 있고 이렇게 성매매 남성, 성매매 여성을 이어주고 뭐 오피스텔 성매매나 이런 유형들이 있게 됩니다. 원래 성매매 처벌법 제정으로 2000년대부터 집착촌에 대한 단속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렇게 음행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단속을 하고 그러지만,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아직까지는 범행 인정하고 초범일 경우, 성매매로서의 초범일 경우에는 존스쿨 이제 교육받는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해줍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검사의 처분이고,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 이상 받는 것을 전과라고 하기 때문에 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내부 사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죠. 그래서 초범이 아니라 만약에 재범이다라고 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약식 혹은 뭐 정식 기소되는 것이 지금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A라는 업소에서 가서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수사 중에 그 이전에 갔던 B라는 업소에서 또 적발이 돼서 또 수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는 초범이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변호했던 사례에 의하면 적발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갔던 것들은 여러 좀 횟수가 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일정 횟수 이내 범위는 같이 한꺼번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처음에만 걸렸다, 단 한 번이다, 이럴 때 기소유예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언젠가 이제 뭐 경찰에서 현장 단속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아, 내가 적발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업소를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뭘까요? 장부를 확보를 합니다. 장부라는 게 어떤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장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요즘은 다 DB화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다 일일이 저장이 되어 있건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던 이렇게 다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예약을 하고 이런 성매매 업소는 이렇게 자료를 DB화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전화 예약을 받아서 손님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상세하게 적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발이 됐을 때 광범위하게 그 성매수자들을 단속을 해서 피의자로 해서 조사를 받게 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피의자가 많을수록, 성매수 피의자를 많이 조사를 받을수록 성매매 알선자가 받은 이익이 많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해서 하기 위해서 성매수자들을 많이 적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를 위해서 또 이제 장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에서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성매매 수사는 했냐 안 했냐 이런 관점보다는 증거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당사자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부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확보를 하고 피의자들을 소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장부들이 분명히 있다,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속히 혐의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인정할 것이냐, 증거 이것밖에 없는데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 확인해주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유사사건 변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성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 가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자료가 있을 건지 상담을 해보면 혐의를 인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한번 다퉈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성매매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에서 최종 결과 처분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뭐 재판 넘어가는 경우도 우편으로 오게 되면, 또 가족이 있거나 또 뭐 그렇다면 본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송달받을 장소 주소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일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소 변경, 주소를 우편 받을 수 있는 곳을 신고를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는데, 가끔 착오로 원래 주소지로 발송이 돼서 이게 좀 가족에게도 좀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길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관련 영상 제작을 원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